안녕하세요. 풀하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셀프 트레이닝 한다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 좀 조절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목소리 발성, 노래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 어려운 것,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앙하고 울듯이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신생아들 목소리를 보면 거의 다 똑같거든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신생아실에 가면은 발도장, 손도장 다 찍어 놓고 팔찌도 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바뀌지 않도록 그래도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의 동일해요.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타고난 소리라기보다는 대개 그런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성장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또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체형이나 음식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체형이나 말소리나 무슨 태도나 표정이 다 다르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기보다는 만들어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몸을 만들듯이 운동을 매일 꾸준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몸 또 그 기능을 만들듯이 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걸을 때 자꾸 오다리로 벌려서 걷는지 아니면 안짱다리로 걷는지 그런 게 따라서 내가 다리를 어떻게 훈련할지가 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다리로 걷는다 하면 다리가 둥그렇게 해서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리 바깥쪽이 무릎의 바깥쪽 관절이나 인대 같은 데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발도 이제 이렇게 똑바로 있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되다 보니까 바깥쪽에 지면에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모든 게 비정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무릎을 똑바로 필 수 있도록 근력을 좀 만들어주고 다리가 이렇게 걷고 있던 거를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보행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목소리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걷고 그러는 것도 남들이 지적해줘서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 다리가 오다리로 걷네 그런 걸 아는 것처럼 목소리도 어려서부터 내가 계속 내오던 말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말이 빠른데 저는 말 빠른 걸 몰라요.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을 찍어 놓고 말 중에 듣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르구나. 지금도 아마 말이 빠를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입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내가 천천히 말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천천히 하려는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 목소리의 특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말할 때 너무 음성을 높게 쓰는지 그런 경우에는 목소리가 이쁘다, 낭낭하다, 꾀꼬리 같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이쁜 거는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애기같이 이쁜 소리, 높은 소리를 내는 거는 성대를 그만큼 힘주고 당기고 긴장을 시킨다는 얘기고 성대 접촉을 많이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쉽게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가성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성을 쓴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말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상황에서는 뭐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목에 힘주는 발성 인골라 그래서 목젖을 쪼여서 소리내는 그런 발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십니다. 목소리는 그런 것이 성대의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소리의 울림을 같이 포함돼서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주관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그 소리가 너무 높고 애기 같고 또 울림이 없고 가서 목에 주위에는 힘을 주는 소리지만 듣는 사람은 목소리가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나는 남들이 내 목소리 다 좋다고 하는데
내 목소리가 발성이 나쁘다고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요, 내 소리가 너무 높은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높은 목소리는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또래들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목소리가 너무 낮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너무 낮다는 얘기는요, 목소리 자체가 성대에 무슨 부종이 있거나 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소리 내는 습관이 성대를 너무 눌러서 쥐어짜듯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내 목소리가 조금은 허스키하지 않은지 떨리는 소리가 있는지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허스키하다는 소리는요, 병이 이미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후천적인데,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허스키하고 우리 집안이 다 허스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성대 질환을 앓고 있고, 우리 집안이 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 분들은 다 성대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소리를 낼 때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어떻게 불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소리는요, 공기를 불어내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불어내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크게 들여서 불어내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잡는 방법은, 제가 초반에 제 말소리가 빠르다고 잠깐의 힌트를 드렸는데, 말을 가능하면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노래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호흡을 쓰게끔 유도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사용하는 호흡을 그만큼 더 많이 강하게 쓰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성대의 진동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성대 접촉을 많이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 목소리, 내 발성, 내 아이에 만일에 갖고 있는 성대 질환이 있다면 그것을 좀 쉽게 고칠 수 있는 셀프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내 목소리가 어떤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너무 높은지, 가성을 쓰는지, 너무 낮은지, 허스키한지, 아악하고 힘을 주는 소리인지, 거기에 따라서 반대의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을 좀 더 불어내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쉬운 방법이 말을 천천히 한번 해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꼭 바보 된 느낌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훈련이 잘 되시면은 훨씬 선명하게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평소에 내가 하던 말보다 훨씬 더 좋고 다정다감하고 호감 있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내 목소리를 혼자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있는 셀프 트리트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